교수님이 이렇게 될 줄이야. 66세 대학 교수의 은퇴 후 후회. 서론 퇴직 후의 예상과 현실의 괴리. 교수님, 이제 은퇴하시고 편하게 지내시겠네요. 학교에서 마지막 강의를 마친 날 후배 교수들이 한마디씩 건넸다. 몇몇은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고 어떤 학생은 나를 롤모델로 삼겠다고 말했다. 나 역시 그렇게 생각했다. 은퇴 후에는 책도 읽고 여행도 다니고 오랜만에 골프도 치면서 남은 인생을 즐기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은퇴한 지 몇 달이 지나자 허전함이 몰려왔다. 집에서 쉬는 것도 처음엔 좋았지만 갈수록 무료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인 불안감이었다. 나는 교수가 평생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믿었고 충분히 대비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예상치 못한 현실이 펼쳐졌다. 오늘은 나처럼 은퇴 후의 삶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 대학 교수들의 실제 사례를 이야기해 보려 한다. 그리고 은퇴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함께 짚어보자. 본론 은퇴 후 겪게 되는 예상치 못한 현실. 사례 1 연구에 미련이 남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김 교수 66세는 35년간 대학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그는 은퇴 후에도 연구 논문을 계속 발표하고 대학에서 겸임 교수로 강의하며 명예롭게 학자의 길을 걷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겸임 교수 자리도 경쟁이 심했다. 젊은 교수들과 연구 경쟁에서 밀리면서 논문을 내는 것도 힘들어졌다. 한때 논문 심사 요청이 빗발쳤지만 은퇴 후에는 연락이 뜸해졌다. 결국 연구비도 받지 못하고 논문 발표도 어려워지자 허탈감이 밀려왔다. 나는 여전히 연구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학교는 내가 떠난 뒤에도 아무렇지 않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김 교수는 은퇴 후에도 학자로서 인정받을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명예로운 은퇴를 준비하려면 단순히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는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 은퇴 후에도 꾸준히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교훈. 은퇴 후에도 학계에서 활동하고 싶다면 미리 연구 네트워크를 확실히 다지고 대체 가능한 수익원을 만들어두자. 사례에 이 충분한 연금이 있을 줄 알았지만 예상보다 빠듯했다. 박 교수 65세는 국립대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 그는 매달 나오는 연금이 있기 때문에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걱정은 없을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은퇴 후 몇 달 만에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연금이 나오긴 하는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예상보다 생활비가 더 들더라고요. 특히 건강 문제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었다. 교수 시절엔 바쁜 생활 때문에 건강을 소홀히 했는데 은퇴 후에는 병원을 자주 가게 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커졌다. 거기에 자녀 결혼 비용 지원, 자동차 유지비, 집 보수비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생겼다. 결국 박 교수는 은퇴 후에도 연구소에서 비상근 연구원으로 일하게 됐다. 그러나 급여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었고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았다. 교훈. 연금이 있다고 방심하지 말고 은퇴 전에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해 두자. 생활비 예산을 현실적으로 계산하고 의료비까지 고려한 재정 계획을 세워야 한다. 사례 3 교수였던 아내와 함께한 노후 예상과 달랐다. 이 교수 68세 부부는 대학에서 함께 교수로 일했다. 두 사람은 우리는 남들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롭고 은퇴 후에는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믿었다. 그러나 은퇴 후 두 사람의 생활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은퇴 후에는 오히려 부부 사이에 갈등이 많아졌다. 교수 시절에는 각자 연구와 강의로 바빠서 크게 부딪힐 일이 없었지만 은퇴 후에는 하루 종일 함께 있다 보니 사소한 문제로 다투는 일이 잦아졌다. 당신은 왜 아침부터 뉴스만 보고 있어? 당신은 왜 계속 밖에 나가려고 해? 집에 좀 있어. 게다가 사회적 관계도 단절됐다. 학교에서 동료 교수들과 지내던 시절에는 대화할 상대가 많았지만 은퇴 후에는 만날 사람이 줄어들었다.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취미를 찾고 일정 부분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교훈. 은퇴 후 부부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려면 함께할 취미를 만들고 서로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 결론. 은퇴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 많은 교수들이 은퇴 후에도 풍족하고
여유로운 삶을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은퇴 후 삶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는 이유는 학계에서의 역할 변화, 경제적 준비 부족, 인간관계 변화 때문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은퇴를 맞이할 수 있을까?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할 분야를 미리 정해두자. 연구, 강의, 창업, 취미 등 은퇴 후에도 의미 있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소득원을 만들자. 연금만 믿고 있다가는 예상보다 빠듯한 생활을 할 수 있다. 강의, 컨설팅, 투자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해보자. 은퇴 후 부부 관계와 인간관계를 신경 쓰자. 부부 관계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사회적 고립이 찾아올 수도 있다. 퇴직 후에도 사회적 활동을 꾸준히 유지해야 한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이 시작이 행복할지 후회로 가득할지는 미리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다. 당신의 은퇴 후 삶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가? 은퇴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들. 앞서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은퇴 후 예상과 현실의 괴리가 얼마나 클 수 있는지 알게 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단순히 은퇴 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막연한 조언이 아니라 실제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짚어보자. 1. 은퇴 후에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법.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도 일하고 싶어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갈 곳이 없다. 젊을 때는 자연스럽게 직장에서 역할이 주어지지만 퇴직 후에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평생 배움을 지속하라. 은퇴 후에도 배우지 않으면 사회에서 금방 도태된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에 맞춰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IT 교수였던 한 교수님은 65세 이후 코딩을 배워서 스타트업 멘토가 되었다. 한 국문과 교수님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글쓰기 강의를 하며 새롭게 인정받고 있다. 예전에는 연구실에서 학생들에게 강의했지만 이제는 온라인에서 더 넓은 대중과 소통하는 시대다.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면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전문가로서의 브랜딩을 하라. 은퇴 후에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블로그, 유튜브, 링크드인, 강의 플랫폼 등을 활용해 자신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알리자. 예를 들면 경제학 교수였다면 경제 칼럼을 연재하거나 유튜브 강의를 시작할 수 있다. 심리학 교수였다면 노년기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이제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나도 본인의 경험을 살려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시대다. 은퇴 후에도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이 될 준비를 하자. 2.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추가 소득원을 만들어라. 앞선 사례에서도 봤듯이 연금만으로 노후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부족하다. 기대보다 생활비가 많이 들고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이다. 은퇴 전에 반드시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해야 한다. 월급이 사라져도 소득이 들어오는 구조 만들기. 퇴직 후에도 돈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하려면 패시브 인컴 수동적 소득을 만들어야 한다. 부동산 월세 소규모 상가, 주택 임대 등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 배당 투자, 배당금을 꾸준히 지급하는 우량 주식 투자, 디지털 자산 온라인 강의, 전자책 출판, 유튜브 수익 등. 예를 들어 한 경제학 교수는 본인의 전공을 살려 퇴직 후에도 경제 관련 강의를 온라인에서 개설했다. 월급만큼은 아니지만 꾸준히 수입이 발생해 연금 부족분을 채울 수 있었다. 연금 외에도 다양한 소득원을 만들어두면 은퇴 후에도 경제적인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최소한의 생활비로도 행복하게 사는 법 익히기. 소득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 패턴을 바꾸는 것 역시 필수적이다. 은퇴 후에는 불필요한 고정비를 줄이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은퇴 교수는 차량을 유지하는 대신 대중교통과 공유 차량을 이용해 월 50만 원 이상을 절약했다. 넓은 집을 유지하는 대신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의 생활비를 절반으로 줄였다. 얼마를 벌어야 하는가?
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써야 만족하는가? 를 아는 것이 은퇴 후 삶의 질을 결정한다. 3. 인간관계 리셋. 은퇴 후에도 외롭지 않으려면?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관계의 변화다. 직장이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면 하루아침에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 직장 동료와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 직장에서는 매일 얼굴을 보며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이 은퇴 후에는 연락이 뜸해진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퇴직 전에 새로운 커뮤니티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취미 모임 가입, 골프, 등산, 독서 모임, 사진 동호회 등 봉사활동 참여, 지역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 찾기, 새로운 일자리 도전, 컨설팅, 강연, 파트타임 강의 등 가족과의 관계를 돈독히 유지하라. 은퇴 후 혼자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가족이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노력해야 한다. 배우자와는 은퇴 전부터 생활 패턴을 맞추는 연습을 하자.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지 않으면서도 정서적 교류를 지속하자. 손주와 시간을 보내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방법이다. 은퇴 후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는 것이 결국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핵심 요소다. 결론. 은퇴 후 삶은 미리 준비한 만큼 달라진다. 지금까지 은퇴 후 후회하는 교수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피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해결책을 정리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퇴 후 삶이 만족스러울지는 퇴직 전의 준비에 달려 있다. 은퇴 후에도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되자. 연금만 믿지 말고 추가 소득원을 반드시 마련하자. 은퇴 후에도 외롭지 않게 인간관계를 미리 설계하자. 누군가는 은퇴 후가 더 행복하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은퇴 후 삶이 지옥 같다고 말한다. 그 차이는 오직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 후 삶을 원하는가? 지금부터라도 준비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삶을 만들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